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삶에 예술을 들여놓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저 인문학살롱 유튜브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세상에 골치 아픈 일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유튜브인데요. 그래서 그래도 의외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 인문학살롱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제 9,000으로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요. 아마 머지않아 1만 명의 구독자를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구독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 좋은 그 문화와 예술의 세계를 그렇게 휴식과 쉼의 쉼터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 진행하는 저의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제 지인이 관장으로 있는 그 포스코 미술관 북아트 전시 화가들의 아름다운 책들을 보고 왔는데요. 근데 보통 전시 그러면은 유명한 그 화가들의 그림을 보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전시는 그림이 아니라 화가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담은 그런 어떤 그 책 전시인데요. 그래서 북아트 전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아트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신가요? 이 북아트라는 것은요, 책을 사용해서 예술적인 표현 욕구를 담은 책과 그림, 미술이 결합된 그런 독특한 그 예술의 장르라고 합니다. 보통 아티스트 북 또는 고급 한정본, 현대 예술가들의 북 오브제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북 공방 이렇게 다양하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북아트와 아트북이 우리 일반인들은 좀 혼돈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북아트가 조금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트북은 일반적인 예술 분야 책, 예를 들면 미술이나 디자인, 사진 뭐 이렇게 다양한 미술 분야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을 아트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북아트와 아트북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잡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전시는 북아트죠, 그죠? 화가들의 아름다운 책들이라는 전시인데요. 배경은 20세기 초 파리는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전 세계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예술의 도시 파리인데요. 에코르드 파리라고 그러죠, 그죠? 예. 여기에는 샤갈, 피카소, 뭐 고갱, 앙리 마티스 등 20세기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화가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인데요. 근데 그 당시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경제공황으로 그림 판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그 미술상들이 이런 유명 화가들에게 판화 작업을 해라. 좀 쉽게, 저렴하게. 여기서 화가들의 판화를 수록한 아티스트 북이 이제 처음 탄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한정본으로 이렇게 나와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1930년대부터 제작된 아티스트 북을 중심으로 한 100여 년 동안 그 100여 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시대에 따라 예술가들과 다양한 그 미술 사조와 결합된 독창적인 예술 작품인 그런 책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머물른 곳이 제가 좋아하는 그 피카소였는데요. 그의 그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흠뻑 빠져서 그 책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예. 피카소는 1900년대 처음 그 파리에 와서 많은 그 파리 예술가들과 사귀게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시인 앙드레 살몽의 시집에 동판화 일러스트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 친구 폴 알레르, 기뇽 아폴리네로와 같은 그런 그 시인들의 시집에 흑백 드로잉을 이제 많이 그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 중에 한 명으로 초현실주의, 신고전주의, 입체주의 이런 화풍을 다 섭렵을 했지만 1930년도에 오비디우스의 변신이라는 그 일러스트 북에서는 고전적인 스타일의 일러스트로 어떤 문학과의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 신화와 이렇게 문학과의 조화를 이루는 이런 어떤 일도 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카소는 1946년도 프랑스 남부의 어느 별장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도자기 전시를 보고요. 도자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곳에 이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수장과 조르드 라미에와 이제 협업으로 수천 점에 달하는 도자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피카소의 도자기 작품은 아무래도 7번째 부인은 제크린 로크와의 그 인연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피카소가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1년 후에 이 도자기 아티스트 북을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앙리 마티스인데요. 이 아티스트 북 역사에서 빼놓을 수 있는 주요 인물은 바로 앙리 마티스죠. 그죠? 예, 그래서 그의 친구이며 전위예술 잡지 베르브를 창립한 네리아드의 권유로 1932년 말라르메의 시를 이제 아티스트 북을 시작으로 해서 1950년도까지 18년 동안 아주 다양하고 많은 아티스트 북에 일러스트를 이제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마티스 말년에 들어서는 이런 아티스트 북들은 마티스의 어떤 특유의 부드럽고 요려한 그 드로잉과 단순한 색채, 그리고 1941년에 암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기 시작한 컷아웃 페이퍼 등에서 아주 완숙한 스타일의 일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주 선명한 색상, 아주 시적인 텍스트, 아주 춤추는 듯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재즈. 이 재즈를 통해서 마티스는 컷아웃 페이퍼도 하나의 독립적인 회화의 작업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재즈를 통해서 새롭게 회화의 새로운 작업으로 인식을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 샤갈인데요. 마르크 샤갈은 1930년대 피카소의 그 유명한 일러스트 오비우스, 그 다음에 앙리 마티스의 말라르메 등 시집과 같이 당대의 뛰어난 화가들의 그림과 문학 작품을 결합한 샤갈의 아티스트 북은 그 당시에 유명한 출판사 스키라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이 샤갈의 미발표 그림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샤갈의 평소 그림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거기서 아티스트 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모음집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샤갈의 초기작, 그 다음에 개인적인 스케치로 초기의 자화상, 그 다음에 어머니, 연인 벨라의 모습, 그 다음에 고향의 풍경,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베를린의 화풍과 결합된,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갈의 그림의 어떤 여정을 쭉 하나의 그 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호메로스 오디세이아는 샤갈 말년의 일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위대한 예술가의 다사다난했던 그런 그의 삶과 또 고난의 끝에 고향에 돌아온 오디세우스와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겹치는 그런 것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살바도르 달리인데요. 꿈과 무의식 세계를 그린 초현실주의 화가잖아요. 달리는, 그죠? 근데 달리는 중요한 서양 문학 작품을 비롯해서 약 100여 권의 아티스트북을 제작하면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아티스트북의 일러스트를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의 그로테스크한 그림뿐만 아니라 기행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달리는 그만큼 화제성이 높은 화가여서 그런지 세계에서 많은 출판사로부터 많은 출판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특유의 초현실주의 스타일의 아티스트북들은 괴짜 예술가, 또 천재와 광인의 이미지를 동시에 넘나드는 정말 그의 화가의 폭발적인 창조력, 이런 거를 감상할 수 있는 또 색다른 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외에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라울 디피의 화려한 일러스트도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르네 마그레트, 앙드레 마숑, 제랄드 드리악, 수잔 웨일 등의 세련된
아티스북의 전시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유명 화가들의 또 다른 예술 세계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그날은 좀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 유튜브로나마 이런 귀한 자료를 감상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좀 좋은 소식으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